불설인과경에는 과거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것을 보고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지금 하는 것을 보라는 구절이 있다. 인과의 순환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처럼 세상 만물을 감싸고 있다. 고승들은 늘 꽃을 키우는 것에도 인과가 있으며 심지어 복을 해칠 수 있으니 절대 키우지 말아야 할 3가지 꽃이 있다고 말한다. 과연 어떤 꽃들이기에 그러한가? 꽃을 키우는 것과 인과응보 사이에는 또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실로 궁금증을 자아낸다. 옛날 해명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 읽기와 꽃 가꾸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는 집 뒤뜰에 온갖 희귀한 꽃과 풀들을 정성껏 가꾸었고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아 이웃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해명이 25되던 해, 집에 갑자기 기이한 병고가 연이어 닥쳤다. 먼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했고, 이어서 어머니가 원인 모를 중병으로 자리에 누워 온갖 명의를 불러도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 자신마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출세길이 막막해졌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들이 마치 사악한 기운에 잠식당한 듯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들어 버린 것이었다. 해명은 황폐해진 정원의 꽃들을 보며 혼란과 절망에 빠졌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화초나 나무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집안에 이런 큰일을 겪게 된 것이 정말 이 화초들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이야, 꽃을 키우는 것은 고상한 취미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를 알아야 한단다. 어떤 꽃은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되느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단다. 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 어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의문으로 가득 찬 해명은 고인을 찾아 그 연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박실리 거리에 있는 청풍사에 덕망 높은 노승이 계시며 불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인과 법칙에도 조예가 깊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하여 해명은 행장을 꾸려 청풍사로 향했다. 청풍사는 푸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찰은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고즈넉하고 평온한 기운이 느껴졌다. 해명은 돌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며 고승의 가르침을 얻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산문 앞에 이르자 젊은 사미승이 나와 그를 맞았고 해명의 사연을 들은 후 절 안으로 안내했다. 절의 선방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좌선하며 경을 외고 있었다. 이주지 스님의 법명은 각공으로 이미 60여 년을 수행하여 인근에서 높은 명망을 얻고 있었다. 해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각공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깊은 연못처럼 맑으면서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보살님께서 겪으신 일은 실로 화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공 스님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깊이가 있었다. 세상 만물에는 모두 인과가 있는 법입니다. 화초가 아름답다 하여 그 성질과 이치를 모르고 함부로 심으면 실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명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 제자가 어리석어 그 안에 어떤 깊은 이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각공 스님은 그를 일으켜 앉게 한 후 천천히 말했다. 식물도 사람처럼 고유의 기운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의 기운은 사람과 잘 맞아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식물의 기운은 사람과 상충하여 오래 접촉하면 운세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수천 년의 관찰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혜입니다. 해명이 넋을 잃고 듣자 각공 스님은 말을 이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식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돕는 상생의 인연이 있는가 하면 서로 해치는 상극의 인연도 있습니다.
옛 고승들께서는 오랜 수행과 관찰을 통해 식물과 인체의 기운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관계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후대에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식물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해명이 다급하게 물었다. 각공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 문제는 매우 깊은 학문이라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이토록 진심으로 가르침을 구하시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지요. 그리고 각공 스님은 오래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나라 시절 이문수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걱정 없이 살았다. 이문수는 희귀한 화초를 좋아하여 자신의 저택에 수많은 진귀한 꽃들을 심었다. 그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꽃이 있었는데 꽃송이는 피처럼 붉고 향기가 짙었으며 밤에는 희미한 빛까지 발하여 사람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다. 이문수는 그 기이한 꽃을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아끼며 매일 꽃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꽃을 심은 후부터 집안에 온갖 불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연달아 병에 걸렸고 다음에는 아내가 까닭없이 우울해했으며 마지막에는 그 자신마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정신이 몽롱해졌다. 처음에 이문수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그 꽃과 연관 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그 붉은 꽃이 보름달이 뜬 밤에 기이한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발견했다. 그 검은 기운은 실처럼 가늘게 피어올라 집 안으로 서서히 흘러들고 있었다. 이문수는 크게 놀라 밤중에 급히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풍수가를 불렀다. 그 풍수가는 붉은 꽃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리, 이것은 피아나가 아닙니까? 이 꽃은 아름답기는 하나 민간에서는 죽음의 꽃이라 불리며 저승의 황천길에서만 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 사람이 사는 양택에 이 꽃을 심으면 반드시 음기를 불러들여 집안의 평안을 해치게 됩니다. 이문수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즉시 사람을 시켜 그 피아나를 모두 뽑아내게 했다. 이상하게도 피아나를 뽑아낸 후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은 점차 사라졌고 아이들의 병도 서서히 나았다. 그 후로 이문수는 다시는 함부로 기이한 화초를 심지 않았고 반드시 고인에게 자문을 구해 각 식물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야 심을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해명은 마음속으로 무릎을 탁 쳤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몇몇 기이한 꽃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모양은 화려하지만 냄새가 이상한 꽃도 몇 종류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옛 경고는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각공 스님은 해명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이 이야기가 다소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 안에 담긴 이치는 사실입니다. 식물은 실제로 주변의 기운과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식물이 뿌리나 잎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방출하며 이 물질들 중 일부는 인체에 유익하지만 일부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님, 방금 말씀하신 피아나는 정말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해명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각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아나는 불교 문화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생과 사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탄할 만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기운은 양택에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중 하나일 뿐 조심해야 할 식물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해명의 호기심은 완전히 불타올랐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각공 스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했다. 이토록 간절히 배우고자 하시니 제가 그에 관한 지식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지식은 깊은 불교의 이치와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으니 마음을 다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각공 스님은 해명에게 식물과 인체의 기운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불교의 우주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이치와 인과응보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각공 스님이 말했다. 사람과 식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에너지 교환과 상호 영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을 때 실제로는 그 식물과 하나의 인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조화롭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고 충돌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명이 주의 깊게 듣자 각공 스님은 말을 이었다. 옛 고승들께서는 오랜 수행과 관찰을 통해 식물의 오행 속성과 기운의 특징을 정리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식물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어떤 식물이 어떤 장소에 적합한지, 어떤 식물이 주택 근처에 부적합한지를 밝혀내셨습니다. 오행 속성 말입니까? 해명은 다소 의아해했다. 그렇습니다. 각공 스님이 설명했다. 오행 이론은 고대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상 만물을 금, 목, 수, 화, 토 5가지 기본 원소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식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기 다른 오행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식물은 목에 속하고 국화는 금에, 연꽃은 수에, 모라는 화에, 해바라기는 토에 속합니다. 식물의 오행 속성을 알면 개인의 사주팔자에 맞춰 적합한 식물을 선택해 심을 수 있습니다. 해명은 들을수록 심오함을 느꼈고 동시에 할머니의 옛말씀이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이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물었다. 그렇다면 오행 속성 외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각공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오행 속성 외에도 식물의 형태, 색, 향기, 성장 습성 등이 모두 기운의 특징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물은 아름답지만 형태가 기괴하여 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어떤 식물은 향이 너무 강해 오래 맡으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가 있는 식물처럼 공격적인 외형을 가진 식물은 집안의 다툼과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해명은 문득 자신의 정원에 장미, 월계, 선인장 등 가시가 많은 식물을 꽤 많이 심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설마 이 식물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각공 스님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위치와 수량입니다. 적절하게 심으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심으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해명은 식물과 인체의 기운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꽃을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이며 그 이치를 모르고 무작정 심으면 정말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각공 스님은 해명이 진지하게 듣는 것을 보고 더 깊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식물의 음양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어떤 식물은 양지에, 어떤 식물은 음지에 심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식물과 건축 배치의 관계, 그리고 합리적인 식물 배치를 통해 집의 풍수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식물은 환경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운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를 고대에는 원의 풍수학이라 불렀습니다. 각공 스님이 말했다. 식물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합리적인 식물 배치를 통해 자신의 운세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치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심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명은 넋을 잃고 듣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각공 스님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이야기합시다. 내일도 듣고 싶다면 어떤 식물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해명은 기꺼이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는 절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선방의 간소한 침상에 누워 각공 스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그는 집안의 병고가 정말 그 식물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옛 경고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지혜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해명은 일찍 각공 스님의 선방으로 가 가르침을 청했다. 각공 스님은 그의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더 깊은 지식을 전수하기로 결심했다. 어제는 식물과 인체의 기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논해봅시다. 각공 스님은 서두를 열었다. 고승들의 기록과 민간 전설에 따르면 주택 근처에 심으면 좋지 않은 몇 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해명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신을 집중했다. 각공 스님은 먼저 밤에 피는 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식물은 밤에 꽃을 피우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식물은 대체로 강한 음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밤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매혹시키지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사람의 양기에 영향을 주어 정신이 쇠약해지고 운세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독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말했다. 자연계에는 독을 품은 식물이 많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주택 근처에 심으면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이 있는 식물은 대체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띠고 있어 거주자의 건강과 운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공 스님은 또한 민간 전설에서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식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전설에 과학적 근거는 없을지 모르나 이는 특정 식물에 대한 옛 사람들의 직관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집단 무의식적 인식이 그 나름의 이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자 해명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님, 말씀하신 식물들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까? 각공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고서의 기록과 단연간의 관찰에 따르면 특별히 3가지 식물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3가지 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깊은 학문과 관련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각공 스님이 그 3가지 식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던 찰나 절 밖에서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사미승이 허둥지둥 달려와 보고했다. 스님, 산 아래에서 성안의 부자라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왔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스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각공 스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해명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의 설명은 잠시 멈춰야겠습니다. 이 지식은 보살님의 신상에 매우 중요하므로 섣불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깥일을 처리하고 나서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은 당장이라도 그 3가지 식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속이 탔지만 스님의 사정을 이해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 3가지 식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집에도 그 식물들이 심겨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해명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만약 정말로 잘못된 식물을 심어 집안에 병고가 생긴 것이라면 지금 하루를 지체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와 아버지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해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중단되니 그 심정은 실로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각공 스님은 마침내 바깥일을 처리하고 돌아왔다. 그가 선방으로 돌아왔을 때 해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초조함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요. 각공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금 온 보살님들도 식물 문제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을 보니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합니다.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 3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식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은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는 어제 제가 언급했던 피아나입니다. 각공 스님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피아나는 학명으로는 석산이라 하며 민간에서는 상사와 지옥꽃, 유령꽃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꽃의 가장 큰 특징은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꽃이 필 때는 잎이 이미 졌고 잎이 날 때는 꽃이 이미 졌기에 불교 문화에서는 생사의 이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공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피아나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기운은 양택에서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피아나는 극도로 강한 음기를 지니고 있어 오래 함께하면 거주자의 양기에 영향을 주어 운세가 쇠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아나는 민간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로 여겨져 주택 근처에 심으면 불결한 것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해명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화초들을 자세히 떠올려 보니 정말로 피아나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몇 그루 있었다. 작년 봄에 한 행상에게서 산 것으로 당시에는 꽃 모양이 기이하고 색이 고와서 사다가 정원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었던 것이다. 각공 스님은 해명의 걱정을 알아채고 위로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설령 그런 식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제때 제거하고 적절한 정화 의식을 거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공 스님은 두 번째 식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야레향입니다. 이 식물은 이름은 아름답고 향기도 매우 짙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에 다량의 해로운 기체를 방출하여 오래 맡으면 인체 건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야레향은 밤에 꽃을 피울 때 벌레를 유인하여 꽃가루를 옮기기 위해 다량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이 향기는 사람에게는 해로워서 심경계를 자극하여 불면증, 두통,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운의 관점에서 볼 때 야레향은 지극히 음한 기운을 가진 식물로 밤에 방출하는 것은 해로운 기체뿐만 아니라 음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침실 근처에 오랫동안 심어두면 거주자의 수면의 질과 정신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공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옛 의서에는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침실 창밖에 야레향을 많이 심었는데 처음에는 향기가 좋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안주인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며 낮에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찰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노의원이 야레향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식물을 제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연 야레향을 제거하자 안주인의 증상은 금세 호전되었습니다. 해명은 듣는 내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어머니가 최근 자주 잠 못 이루시고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자신의 집 정원에는 야레향은 없었지만 밤에 짙은 향기를 내뿜는 꽃이 몇 종류 있었는데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식물은 함수초입니다. 각공 스님의 말에 해명은 더욱 긴장했다. 그의 집에는 정말로 함수초가 꽤 많이 심겨 있었고 심지어 정원 중앙에 특별히 심어두기까지 했던 것이다. 함수초는 연약하고 귀여워 보여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끄러운 듯 잎을 오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풍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함수초는 매우 불길한 식물입니다. 각공 스님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함수초의 이러한 수축하는 특성은 고대에는 후퇴와 위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주택 근처에 오랫동안 심어두면 거주자의 운세에 영향을 미쳐 사업이 순탄치 않고 대인 관계가 나빠지며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각공 스님은 해명이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함수초 자체에 함수초 알칼로이드라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는 즉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접촉하면 인체에 만성적인 손상을 입히며
특히 머리카락과 피부에 해롭습니다. 고서에는 함수초를 자주 만지는 사람들이 탈모나 피부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해명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최근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소심해지고 일처리가 우유부단해졌으며 머리카락도 꽤 많이 빠진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정원의 함수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각공 스님은 해명이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자 더 깊이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식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각각이 가진 부정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 속에서 그것들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아나는 이별과 죽음을, 야레양은 어둠과 미혹을, 함수초는 후퇴와 위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사람의 생활 환경에 있을 때 그것들이 상징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무의식 중에 거주자의 심리 상태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식물들을 심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해명이 다급하게 물었다. 각공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처리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길이를 택하여 이 식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할 때는 선한 마음을 품고 거칠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식물도 생명이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거한 후에는 이 식물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심어 그것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공 스님은 말을 이었다. 식물을 제거한 후에는 원래 심었던 장소를 정화해야 합니다. 맑은 물로 씻어낸 다음 소금을 좀 뿌리거나 향을 피워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스님이나 도사를 청해 간단한 정화 의식을 치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자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개수나무, 자스민 등은 모두 좋은 의미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집의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해명은 이 방법들을 꼼꼼히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후회스러움을 느꼈다.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고 자신의 무지가 가족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에 후회했다. 각공 스님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다. 지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경험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각공 스님은 해명에게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는 방법과 다양한 식물의 풍수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꽃과 풀을 키우는 것은 본래 몸과 마음에 유익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이치를 알고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나무는 마디마디 성장하는 것처럼 승승장구를 상징하여 집의 동쪽이나 남쪽에 심기 좋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장수와 강인함을 상징하여 집의 북쪽에 적합합니다. 개수나무는 부귀와 기람을 상징하여 정원 중앙에 심기 좋고 자스민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여 침실 창밖에 심기 좋습니다. 각공 스님은 여러 식물의 특성을 줄줄이 읊었다. 또한 어떤 식물들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하는 공기를 정화하고 모기를 쫓으며 알로에는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스킨답서스는 실내 습도를 높여 건조함을 완화해 줍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도 있어 가정에서 키우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해명은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집에 돌아가면 정원의 식물들을 어떻게 다시 배치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각공 스님은 그가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고 더 깊은 지식을 전수했다. 식물을 놓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각공 스님이 말했다. 각 방위는 다른 오행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물의 오행 속성에 따라 적합한 배치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에 속하는 식물은 동쪽과 남동쪽에, 화에 속하는 식물은 남쪽에, 토에 속하는 식물은 중앙과 남서쪽에, 금에 속하는 식물은 서쪽과 북서쪽에, 수에 속하는 식물은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위 외에도 식물의 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주택에 식물을 심을 때는 한 그루, 세 그루, 5그루 등 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기를 강화하여 집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공 스님은 또한 식물과 건물의 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식물의 높이와 모양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키가 큰 식물은 넓은 공간에, 키가 작은 식물은 좁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둥근 모양의 식물은 원만함과 조화를, 뾰족한 모양의 식물은 상승과 진취를 상징하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해명은 식물 풍수학에 대해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는 꽃과 풀을 키우는 것이 단순한 장식과 감상을 넘어 풍수, 오행, 음양, 방위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이 관련된 심오한 학문임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각공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식물도 생명이므로 우리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평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품종을 선택하고 가장 적합한 위치에 두더라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명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이 단지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를 배웠다고 느꼈다. 그는 각공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각공 스님과 작별한 해명은 불안하면서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원의 식물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정원의 모든 식물을 꼼꼼히 확인했고 과연 몇 그루의 피아나와 수많은 함수초, 그리고 밤에 짙은 향기를 내뿜는 몇몇 식물을 발견했다. 해명은 길이를 택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식물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그는 거칠게 다루지 않고 부드럽게 파내어 성 밖의 황무지로 옮겨 심었다. 제거 후에는 각공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래 심었던 자리를 맑은 물로 씻고 소금을 뿌렸으며 단양을 피워 정화했다. 다음으로 해명은 적합한 식물들을 새로 심기 시작했다. 그는 정원 동쪽의 푸른 대나무를, 남쪽의 개수나무를, 북쪽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리고 정원 중앙에 자스민을 심었다. 또한 실내에는 공기 정화를 위해 스킨답서스와 알로에를 두었다. 놀랍게도 해명이 식물 배치를 바꾼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집안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욕도 되찾았다. 이어서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외상갑을 받아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났다. 해명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그 자신도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민첩해져 공명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태우게 된 것이었다. 몇 달 후, 해명은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했고 이번에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거인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로 가서 더 깊이 학문을 닦도록 추천받았다. 집안의 경제 상황도 점차 나아졌고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었으며 온 가족은 행복과 기쁨에 잠겼다. 해명은 이 모든 변화가 각공 스님의 가르침 덕분임을 깊이 알고 다시 청풍사를 찾아가 스님께 집안의 변화를 보고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각공 스님은 해명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다. 이는 보살님께서 제가 전수한 지식을 진심으로 배우고 정성을 다해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했음을 보여줍니다. 식물 풍수학의 효과는 이와 같아서 방법이 올바르고 정성껏 대하면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식은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닫고 덕을 쌓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면이 순수하고 행동이 단정해야만 진정으로 오래가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외부의 조력자일 뿐 내면의 수양이 근본입니다. 해명은 깊이 공감하며 이 귀중한 지식을 후대에 전하여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그는 학문에서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명한 식물 풍수 자문가가 되어 많은 가정의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수년 후 해명은 덕망 높은 학자가 되었다. 그는 각공 스님에게서 배운 지식을 책으로 정리하여 식물풍수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책은 민간에 널리 퍼졌다. 책에는 각종 식물의 특성, 의미, 재배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후세 사람들이 식물풍수학을 배우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책의 서문에서 해명은 이렇게 썼다.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식물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다.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힘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운세를 개선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 특히 피안화, 야레향, 함수초 이 세 가지 식물은 심는 것을 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책은 당시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여겨졌다. 이 책은 식물 풍수학의 지식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이념을 전달했다. 실로 옛 사람들이 남긴 지혜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꽃과 풀을 키우는 것은 생활 속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는 큰 학문이 숨어 있다.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심코 우리의 운세를 개선할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삶의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